모든 일이 공평하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궁극의 한 가지에 몰입해야 남다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조금 더 넓혀서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성공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방식이 있는데 그 핵심은 나의 원싱을 찾아서 그 원싱을 하나하나씩 도미노처럼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싱을 목적의식이라는 토대 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원싱은 201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일반의 자기계발서라면 이제 벌써 잊힐 시간이지만 원싱은 10년 넘게 출판 시장에 이제 완전히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만 원싱에는 조금 특별한 주장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잘못된 것이다. 하루에 8시간은 수면을 취하라. 루틴에 집착하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지 마라. 이런 주장은 성공과 자기 발전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헛되다고 말하죠. 자기 개발러라면 이제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 책을 비난할 법도 하지만 저는 살면서 이 책을 비난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남다른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분들께 진짜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지속시키는 방법도 알게 될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좀 더 깊이 이 책에 한번 빠져볼까요?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부터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트루 시니스, 사실 기반 없이 느낌으로 믿는 진실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우리가 남다른 성공,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6개를 꼽아서 이 6가지를 행하면 성공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팩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 대표적인 성공 습관이 이 책 원싱에서는 잘못된 통념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부터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거니까 그런 밸런스 있게 철저하게 해내는 걸 되게 능력 있는 자의 표상으로 삼곤 하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하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나머지 일은 어쩔 수 없이 소홀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내가 여기에 80이라는 힘을 썼으면 남은 게 20인데 20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나머지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괴감에 빠지게,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자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거 하나만 이제 두드려 패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이제 두 번째로는 멀티태스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잘 되는 걸 일종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전화를 하면서 일하는 거.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화하면 일 못해요. 뭐 두 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일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화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10중 8구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전 장과 연결되는 건데요. 멀티태스킹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딱 집중해서 내 시간을 뺏기지 말고 그 일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 큰 예로 내가 진짜 나를 위한 그 단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게 된다면은 이 전화에 내 시간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전화를 꺼버리라는 거죠. 현실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위칭 코스트,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서 이 일로 옮겨갈 때 그만큼 다시 집중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이 일도 저 일도 다 제대로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야근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완벽한 자기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완벽한 자기 관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딱 일어나야 되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자기 개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딱 들어와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저녁에는 다정한 아빠 혹은 엄마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완벽한 자기 관리? 저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궁극의 원싱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강력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자고 합니다. 이 특별한 이런 강력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을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는 66일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그것도 처음에는 이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노력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노력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건강한 식사 습관, 책 읽는 습관 같은 거죠. 나는 무조건 1시간씩 책을 읽을 거야 라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다면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40일, 50일, 통상적으로 66일 정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독서인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독서 습관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의지력과 싸우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의지만 없으면 못할 일이 없고 의지만 있으면 다 될 수 있고 뭐 다윗이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뭐 처음 마라톤 하는 사람도 이제 노력과 집중, 의지력만 있으면은 풀코스 마라톤을 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불가능해요.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보죠. 하루 만에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나요? 못하죠. 100일은 걸릴 거예요. 아니 좀 짧게 잡아도 적어도 30일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의지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일 동안 집중하는 거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정말 의지의 한국인으로서 30일 성공했다고 치죠. 100일은 어때요? 100일 동안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이어트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오케이. 200일? 1년? 2년? 어렵죠.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체지방량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이런 거는 아주 강력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한 1년 정도 밥 굶는다고 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의지라는 말에 절대 기대시면 안 됩니다. 이 의지력이 가장 강한 순간이 있는데 보통은 가장 이른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는 나의 궁극의 원싱을 위해서 오늘 할 일, 그러니까 오늘의 원싱은 가장 먼저 해치워버려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해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워라벨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라는 건데요. 저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일이라는 거는 한 번에 몰아붙여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나는 내 라이프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이 조금 남았지만 내 생활을 위해서 일을 멈추겠어.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할 때는 확실하게 몰아붙여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줘야 된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이런 균형을 짧게 맞춰가고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좀 길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심을 잡을 때 좀 길게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요약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 뭐 가족, 뭐 자녀, 부모님에 대한 이런 부분의 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은 보트를 타고 이제 그네를 들어보는 정도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일에 대한 부분은 멀리 아주 긴 항해를 긴 여정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보다 좀 큰 틀의 균형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한 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균형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일을 위해서 가정이나 일상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일을 조금씩은 내려두셔야 된다는 건데 이러한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비판적으로 일과 삶은 무조건 균형을 반반 맞춰야 돼. 오늘 5시간 일했으면 5시간 쉬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이나 삶이나 한 군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역시 원싱에서 주장하는 건 하나,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라 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설거지를 해치우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끝내는 게 중요한가요? 말하지 않아도 알죠? 마지막은 큰 일을 벌이는 게 위험하다라는 착각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장에서는 메가포비아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는데요. 저자는 크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크게, 가능한 한 크게, 가능한 한 크게. 제가 낭독 시간에도 이 장을 읽어드렸지만 샘 월튼 같은 경우에는 이 월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커질 것을 꿈을 꾸고 미리 어떻게 유산을 물려줘야 될 때까지 계산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많은 상속세를 아꼈다라는 일화도 같이 들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가급적 크게 생각해라. 그리고 이 큰 생각을 위해서는 큰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큰 생각과 큰 질문을 던질 때에는 세상에 있는 그 틀, 그 메뉴판에 갇혀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게 큰 질문을 던져서 큰 성과를 이루는 길이 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더 그럴 건데요. 실패는 성공이라는
남다른 성과를 향해 가는 여행의 일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책들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패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작은 실패를 맛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은 시도를 조금씩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작은 시도. 어떤 책에는 작은 성공을 계속 맛봐야지 그 성공의 열매 때문에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하고, 이제 이 책에서는 실패는 성공으로 향해 가는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들이 쌓여 나가서 큰 성공이라는 형태를 점점 갖춰가게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핵심은 매 순간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나만의 원칙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도미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만의 원칙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훌륭한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 볼테르는 사람을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볼테르의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질문이 중요함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좋은 질문을 만들기가 힘들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만의 질문을 만들 수 있겠지만, 아주 친절하게도 이제 원싱의 저자 게리 켈러는 이 원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질문을 준비를 해뒀어요. 영어로는 포커싱 퀘스천, 초점 탐색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총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2월 말까지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을 모으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원싱은 영상을 만드는 거겠죠. 이 책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다양한 초점 탐색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질문을 써서 꼭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큰 그림을 이루어 가기 위한 작은 초점 질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위한 작은 도미노를 계속 쌓아가는 거죠. 도미노 계속 나오죠. 그만큼 도미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초점 탄생 질문을 계속 던져서 빅픽처, 큰 그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 큰 그림을 만들 때에는 보다 크고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이 매출이라는 거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질문 자체가 좀 작다라는 거죠.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크고 구체적으로 바꾸면 향후 6개월간 매출을 2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출 2배라는 좀 큰 계획이고, 그 다음에 향후 6개월간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범위까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큰 그림 질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런 방향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최고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선배님들입니다. 유튜브 영상만 찾아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해마다 발간되는 그런 트렌드 코리아처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독서 채널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에는 전혀 맞지 않죠. 그래도 이제 책이라는 것 자체가 트렌드를 넘어서 우리가 스테디셀러를 꾸준히 잡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해 나가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트렌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제가 어떻게든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엄청나게 사실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따라한다라는 비판이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 10만 유튜버들 100만 유튜버들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요? 이거는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존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따라함으로써 실제로 실력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 벤치마킹, 카피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따라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음악을 전공을 했을 때에도 모든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좀 잘하고 싶으면 이런 뮤지션들을 좀 카피해보면 좋겠다. 음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카피해라 이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카피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할 때 정말 카피하는 게 힘들고 싫었고요. 반대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좋은 영상을 참고 삼아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건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는 천상 편집자가 될 운명인가 봐요. 자, 1장에서 잘못된 통설들을 빨리 깨달아서 그런 버릇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2장에서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의문이 하나 남죠. 근데 왜?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바로 이거죠. 우리 청춘들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일정 부분 삶을 포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기간 동안에서도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 개인적인 과업을 이루신 분들도 있다는 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의 진로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진로가 2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 탓을 하면서 그냥 그저 한탄만 하고 있다면은 정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고 한번 해보겠다는 용기잖아요. 이렇게 지루한 영상을 여기까지 들었다라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5천만 명이나 싸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영상들 찾아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하고만 싸워나가면 돼요. 물론 이제 금수저들도 있고 천부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마지막 장에서 이 저자가 설명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생산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3박자가 갖춰지고 나면은 그런 일적 성공, 수익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건데요. 슈카월드에 최근에 나왔던 그런 돈에 대한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삶의 가치의 1순위로 돈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목표가 돈이 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거지의 동양 그릇이라는 우화가 등장하는데요. 한 황제가 이제 거지를 측은하게 여겨서 내가 너의 그릇에 네가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부어주겠다라고 말하지만 황제께서는 절대 제 그릇을 채우실 수 없을 겁니다. 저랑 내시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의 그릇을 가득 채워주겠다라고 해서 재화를 계속 담는데도 그 황제의 모든 재산을 다 담을 때까지도 거지의 동양 그릇이 가득 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제가 도대체 그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길래 이 많은 재화를 담고도 빈 공간이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다라는 건데, 바꿔 말해서 이 돈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 흐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돈보다 구체적인 이제 꿈, 목적의식,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원싱이 필요한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의식에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 있는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로 실행하시는 겁니다. Right now. 그래야지 생산성이 극대화되겠죠.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들은 이 책의 백미이기 때문에 그 숨겨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과 사유, 24시간 뉴스, 끊임없이 불평을 해대는 라디오 토크쇼, 객관적인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 블로그에 둘러싸인 정보의 시대에 이 트루시니스라는 단어는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거짓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현상을 뜻한다. 저도 이제 이 느낌, 저도 이런 현상을 느낌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신조어가 있다라는 거는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실스럽게 들리긴 하지만 이제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가짜뉴스, 거짓 선동, 일종의 프로파간다와 같은 뜻일 텐데요.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사회가 된다면 새로운 사회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회가 되게 반지성주의적이잖아요. 이런 태도는 믿음이 먼저 생기고 나서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그 믿음에 맞춰서 기억을 조작하는 그런 현상일 건데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그게 정말 신빙성 있는 신뢰가 가는 그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인터넷 유머 사이트, 소셜미디어에서 본 건데 그걸 무작정 내 취향에 맞게끔 취사 선택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어 나갈 때마다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과 다를 때 좀 부끄러움을 계속 느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있죠. 책은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가장 무섭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트루시니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시간 들어서 이 트루시니스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에서는 멀티태스킹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대체 왜 멀티태스킹을 용납하는 것인가? 아직도 멀티태스킹이 유능함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가 음악을 듣고 그 다음 스마트폰으로 주식 업무를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 그건 위험한 일이 아니고 유능한 일이라고 여기실 건가요? 그렇잖아요. 운전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책까지 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스스로는 그런 멀티태스킹이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자신의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말이죠. 대표적으로 시험 공부를 할 때겠죠.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하잖아요. 아주 가사가 없거나 뭐 장작 타는 소리 뭐 이런 ASMR은 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듣는다면 공부에는 치명적이 않을까. 멜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멜로디도 없는 그런 음악 정도는 괜찮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 하는 거 되게 경계하시고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9세기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최초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 뒤를 이어 20세기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났다. 저는 이 문장에서 워라밸이라는 게 소비자가 만들어낸 말일까 아니면 사용자가 만들어낸 말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잖아요. 이게 워라밸이라는 건 결국은 노동자가 쉬는 시간을 마련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보강하자라는 건데 쉬는 시간에 뭘 하냐는 거죠. 그냥 쉬나요? 결국에는 소비를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노동자가 일을 줄이고 그 대신에 쉬는 시간을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사용자한테 더 좋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진짜 어린아이조차 하루에 막 20시간씩 일을 했다고 하는데 노동자의 생명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법안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 것도 결국엔 소비를 위해서 아닐까. 어쩌면 워라밸조차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기 높으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워라밸은 우리가 쟁취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사용자가 제공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년 휴가 계획을 정하며 한 해를 시작한다. 왜일까? 그들은 그 시간의 필요함을 알고 자신에게 그런 시간을 낼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남는 시간에 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왜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쉬는 시간과 계획하는 시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 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뭐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만 그 계획 가운데 올해는 언제 휴가를 떠나야 되겠다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이거 잘 안 세우시잖아요. 여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여행을 몇 번 갈 거야 이 정도의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이마저도 휴식이라기보다는 여행이라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떠난다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봤던 신사임당 영상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시거든요. 신사임당님은 일요일을 따로 계획을 정하는 날로 정해두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절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만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행하기도 전에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또 그걸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기껏 만들어 놨는데 다음날 되면 또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더 좋은 생각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계획만 세우고 실천 실행은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을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심사인당님은 일요일만 몰아서 생각을 하고 나머지 6일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일요일날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기만 한다. 이 생각이 심사인당님 고유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분도 이 원싱을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반대로 제 주변에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안 쉬고 하루 더 일하면은 그 시간만큼 더 돈을 벌 수 있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인데요.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쉬는 날을 먼저 확보하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에 그만큼 더 열심히 돈을 벌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우리가 쉬는 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도 조금 더 널널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따라 영상을 좀 길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어쨌든 오늘 안에 이 영상을 끝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뭐 다음날 미뤄서 해도 되지만 이 밤을 새더라도 내 일을 끝내는 것 그게 이 원싱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마감 시간에 맞춰서 확실하게 해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들 그 다음에 휴가 시간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들은 이 마감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직장인이라면 모든 일들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야근을 하지 않는 거겠죠.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야근을 안 하려면은 아침에 출근하면 잡무를 빨리 끝내고 바로 이 원싱에 돌입하는 거겠죠. 세상은 당신의 목적의식이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도 없다. 그 책임을 가진 건 당신이다. 따라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소홀해지는 자신으로부터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임무다. 확보한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변경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잉여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들의 부탁을 거의 거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부탁이라기보다는 보통 다 뭐 저녁에 술 한잔 먹자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언제든지 부르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스맨이라고 해야 되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친구, 좋은 지인, 좋은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저의 소중한 시간을 그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그만큼 낭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얼만큼 소중하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 책 21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단 하나의 시간을 우리가 이 원싱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을 전부 다 방해물이라고 하고 그거를 정리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 이제 그런 거죠. 가장 좋은 문장을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나의 단 하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일은 나의 집중력을 흐리는 잡무에 불과하다. 요렇게 이제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두는 거죠. 이제 잠깐 나와서 커피 한잔 하자거나 혹은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자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뭐 잠깐 한 10분 정도 웹툰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잡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려두시고 온전히 원싱에 집중할 수 있는 본인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 다른 모든 걸 못하더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보다 확보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중요하다. 인생에서 많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합해보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꼭 외우고 메모하셔서 여러분 궁극의 원싱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제가 텍스트로도 알려드리긴 할 거지만 여러분이 꼭 한 번씩 적어보시고 가능하면 벽에 붙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글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필요한데요. 잘못 알려진 통념들을 파악하고 그거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 초점 탐색 질문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질문을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목적의식이 담긴 큰 그림 질문을 던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단 하나를 위한 작은 초점 질문을 던지셔야 해요.
나의 단 하나, 원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휴식 시간을 정하시고 그 다음 원싱을 수행할 시간과 이러한 계획을 세울 시간을 정하셔야 해요. 나의 원싱을 수행할 생산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제거하시고요. 이를 위한 3가지 약속인 전문가 되기, 2번째 목적의식적인 사람 되기, 3번째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이라는 마지막 도미노 조각을 넘어뜨리기 위한 가장 작은 초점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먼 훗날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지금이 될 수 있게 나 자신을 바로 세우자. 이게 이 책의 핵심 요약입니다. 초점 탐색 질문도 10번이고 100번이고 좀 입으로 말씀하셔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외우시는 거예요. 나를 적용시켜보죠.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단 하나의 일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제부터 원싱이라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원싱. 그걸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원싱은 무엇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원싱.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든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원싱. 그걸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그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이 책에서 제공하는 초점 탐색 질문, 포커싱 퀘스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2가지 큰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큰 그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작은 초점이에요. 큰 그림은 나의 가장 큰 꿈, 진짜 궁극의 원싱, 궁극의 단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초점은 이 큰 그림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원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의 목표라고 하죠. 여러분도 지금 최종의 목표가 아마 없으실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은데 우선 목적의식이 가득 담겨있는 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큰 궁극적인 목표를 만드셔야 돼요. 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큰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 나이 60이 되었을 때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원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쨌든 이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초점 탐색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다음 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목표는 지금 내 상태를 근거를 해서 만드셔야 되고요.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최종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단 하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2번째로는 5년, 최종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5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그 다음으로는 1년의 목표, 한 달의 목표, 한 주의 목표, 그 다음에 하루의 목표,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도 하루, 한 주, 그 다음에 한 달, 1년, 5년을 제가 바라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최종적인 내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거나 뭐 당장 내일 해야 되는 뭐 그런 잡다한 일들은 일단 잊으라는 거죠. 이런 초점 탐색 질문은 여러 가지의 바구니 중에 내가 어떤 바구니를 골라야 할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한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되뇌이셔야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궁극의 원싱을 다가갈 이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을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다음 블록을 쓰러뜨리게 만들고 그 다음 블록은 또 다음 블록을 쓰러뜨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블록 하나가 하루, 이틀, 한 달, 반년, 1년, 그 다음 최종적인 목표까지 쓰러뜨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잘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내 최종적인 목표는 너무 큰 미래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종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과정이 없기 때문에 목표에 다다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과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단 하나, 이 사이에 도미노 조각을 끊임없이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잘 쓰러뜨렸다면 그 다음 도미노 조각도 계속해서 쓰러져 나가고 그것들이 쌓여서 나의 궁극의
단 하나를 원싱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이 사이에서도 계속 수정을 해 나가셔야 돼요. 최종의 목표를 하나 딱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뭐 반드시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조금씩 살펴보고 또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내 목표가 현실성이 있느냐, 이제 그것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걸 끊임없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원싱만 한다고 제대로 된 성과를 보기 힘들다라고 그런 장치들을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책은 보면 볼수록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다 깊이 있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손을 놓지 못했어요.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부탁은 쉽게 거절하지 못했고, 이 방정맞은 입으로는 말이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이제 말에 무게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인들의 신뢰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일이라는 걸 나열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제 판매 영업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제가 기타리스트, 즉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그런 예술적인 과업을 버리지 못해서 이따금 그런 기타에 빠지거나 그런 홀릴 때가 있어요. 막 기타가 가지고 싶어서 뭐 중고악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악기를 보고 있거나 그런 거 말이죠. 안 살 건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책이 좋아서 그냥 북클럽을 찾아서 가입했는데 어느새 운영자가 되었고 이제 사업 구상까지 했었던 거죠. 지금은 사업 구상은 접었고, 그리고 이제 제 일이 그렇게 탄탄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틈틈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좀 땄죠. 그러면서 부동산 공부와 주식 공부를 병행했고요. 또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 티스토리, 브런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까지도 전부 다 수익화를 시켜뒀어요. 이 정도의 일들이 늘 머릿속에 혼재돼 있다 보니까 어느 것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유튜브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못하고, 반대로 인스타그램을 엄청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식은 거의 모르고, 반대로 이제 주식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잘 알겠지만 각자의 전문 분야는 모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전문 분야 하나도 없이 그냥 제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만큼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이 책이 시키는 거를 그대로 반대로 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것들을 잘 구분하고 균형 있게 해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 원싱의 말대로 모든 걸 골고루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화력을 한 곳에 이제 집중시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바로 이 영상과 마케팅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제가 하려는 일도 영상을 통한 마케팅이 되게 여전히 효과적이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단이거든요. 이 부분만 제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면 제가 하는 사업 부분에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사업을 성공으로 이어나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이제 저의 궁극의 원싱에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지금의 원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온 건 아닌데 그것은 충분한 벤치마킹과 트렌딩이 되지 않는 탓도 있고요. 궁극의 원싱으로 가기 위한 최적화가 여전히 진행되기 때문이죠. 뭐 이제 시작한 거니까요. 물론 원싱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조금씩 제거해 나가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소중한 원싱 타임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양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 연인들, 그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그게 더 좋은 선택이더라고요. 이런 단기적인 아픔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음을 이 책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큰 일을 저질러야 되는 입장 앞에 놓여 있고요. 망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귀한 책을 만나게 된 거죠. 뻔하디 뻔한 자기 개발서일 거라고 생각했고, 제목과 목차만 봐도 대충 내용을 알겠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막상 깊이 있게 탐독하고 보니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너무 많은 책이더라고요. 다수의 내용이 다른 자기개발서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원싱에 한 표 던지고 싶어요. 게임 속에 이제 웨폰 마스터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다양한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뭐 도끼면 도끼, 칼이면 칼, 활이면 활, 둔기면 둔기, 이런 거 말이죠. 이게 아무나 선택할 수 없는 직업이기는 한데요. 선택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모든 무기를 골고루 못 다루는 그런 엉망인 직업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우리들은 이렇게 웨폰 마스터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궁극의 웨폰 단 하나의 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갈고 닦아서 더욱더 능숙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글을 읽는 한국인 대다수의 궁극의 원싱이 결국 돈으로 귀결되겠지만 앞선 영상에서도 일렀고 이 책의 목적의식 장에서도 설명하듯이 돈보다 구체적인 목표의식 그리고 의미부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돈만 충분하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감흥이 적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거지의 동양 그릇처럼 말이죠. 물론 이조차 행복한 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자의 말대로 크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올해 5월에 읽었던 세이노의 가르침과 몇 가지 부분에서 대척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세이노는 현금 잔고 2억이 모이기 전까지는 하루도 쉬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책의 저자인 게리 켈러는 휴식 시간부터 먼저 정하라고 하죠. 세이노는 지나치게 큰 꿈을 꾸는 것을 좀 경계하고 그것을 좀 하찮게 보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게리 켈러는 큰 꿈을 꾸고 큰 질문을 던지라고 해요. 원싱은 생산성을 위해 건강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만 세이노는 챙길 거 다 챙기면 언제 부자가 되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이노의 말은 세이노에게 그리고 켈러의 말은 켈러에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각자한테 맞는 공식은 아니거든요. 맞을 수도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무지성적으로 따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원싱의 저자인 켈러 말대로 성공한 사람을 흉내내지 말고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최적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즉 나만의 궁극의 원싱을 찾고 그 원싱을 향한 최고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 남다른 성과, 지금 형편보다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은 남다른 성과를 위한 책입니다. 이제 그것을 단순히 사회적 성공으로 귀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작게는 가족의 행복이나 취미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훈련 교본이라고 생각해요. 이 재정적 성공을 넘어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이 원싱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